오늘 내용은 이제 집합의 연산이라 그래서 이제 합집합, 뭐 교집합 말고도 이제 집합이라는 거를 연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집합에서는 연산은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합집합과 교집합. 그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숫자에서 연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집합에서 연산이라는 거는 요 합집합과 교집합 두 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합집합은 뭐냐? 말 그대로 집합을 합친 거야. 됐어요? 합친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 B의 합집합이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A가 그려져 있고 B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A, B를 합한 집합은 여기입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A, B의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집합은 우리 이 교자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교차로 할 때 그 교자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교차로 말 그대로 교차로가 뭐야? 차도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만나는 요점 또는 교점 좀 더 쉽게 이해할 거면 교점이 낫겠다. 교점이죠, 교점 생각하시면 되죠. 두 직선이 만나는 점. 그러니까 집합도 마찬가지. 교집합은 두 집합이 만나는 구간, 요 공통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만나는 요 구간을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 이거야. A 합집합 B는 X라는 원소는 X는 이제 A에 있거나 또는 B에, 그러니까 여기 A나 B 중에 어딘가에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그치? 근데 교집합은 자, A 교집합 B는 A와 B에 같이 들어있어야 돼. A에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B에도 있어야 하는 거야. 어느 한쪽에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집합은 그리고를 나타내고 합집합은 또는을 나타내고, 그리고 합집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걸 뒤집어 넣으면 교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보통 또는의 기호를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리고의 기호를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기호의 연관성이 보이죠? 합집합, 교집합 보여요? 됐어?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다. 물론 너희가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에는 이런 기호는 쓸 수는 없지만, 이런 기호는 쓸 수는 없지만, 됐죠? 됐죠? 자, 서로소라는 건 뭐냐면 우리 숫자에서 서로소라는 건 그거였죠. 숫자에서 서로소는 결국은 공통인 약수가 1분인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봐봐. 우리 이 4랑 4랑 뭘 할까? 8을 생각하면은 얘가 1, 2, 4라는 약수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얘는 1, 2, 4, 8 이런 약수를 가지고 있어. 맞죠? 그러면 당연히 공통인 약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존재하니까 우리는 이 둘을 서로서라고 하지 않아요. 맞지? 근데 5하고 7은 1, 5, 1, 7 둘이 공통인 약수가 1분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5하고 7은 서로서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서라는 걸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건 이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집합 얘기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항상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는 게 공집합이었죠. 항상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공집합이었죠. 그리고 또 자기작식. 맞아요? 부분집합에 항상 들어가 있는 거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 자, 요런 거는 A를 몰라도 무조건 참이다. 맞죠? 무조건 참이다. 너희가 고민할 게 아니다. 이건 무조건 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얘도 둘이 부분집합을 찾았을 때 공집합밖에 없는 거야. 같은 게. 그래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형태가.
이해됐어요?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서로일 때는. 그래서 됐죠? 됐죠? 다음 이제 집합의 연산의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은 뭐냐? 자, A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합치래요. A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합치래. 그러면은 당연히 합칠 만한 게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냥 합쳤을 때 쓸 거는 A에 있는 것만 다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A입니다. 그러면 A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공통인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애초에 한쪽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거와 얘가 가진 거를 서로 같은 거를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교집합은 없습니다. 그 다음 합집합은 A랑 합집합하면 내가 가진 게 전부 다 똑같고 얘가 가진 게 전부 다 똑같아. 두 사람이 가진 게 전부 다 똑같아. 그러면 합집합 했을 때 추가되는 게 있을까? 없죠? 그냥 같은 걸 쓰는 거야 그냥. 그쵸? 다음 A랑 A의 교집합하면 같은 것끼리 교집합하면 내가 가진 거와 얘가 가진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당연히 그냥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끼리 두 개 합치거나 교집합을 했을 때는 그냥 자기 자신이 된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거는 A랑 합집합하래요. 뭐랑? A 교집합 B랑.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좋아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A를 파란색으로, A 교집합 B를 초록색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파란색과 초록색을 다 합쳐서 쓰면 뭐야? 그냥 얘 전부 다 아니야? 누구야? A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A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랑 B랑, A는 당연히 여기고, B는 A 합집합 B니까 여기야. 그럼 파란색과 초록색이 공통으로 칠해진 데는 어디야? 여기죠? 그냥 파란색이랑 똑같죠? 그쵸? 그게 어디야? A네, A.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 안 그러면 너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외울 거 너무 오지게 많아가지고 머리 터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외우지 말고 벤다이어그램을 직접 보시면 좋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증명은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됐죠? 됐죠? 자, 다음. 그럼 집합의 연산을 하면은 처음으로 할 게 우리가 뭐냐? 처음으로 할 게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입니다. 여집합과 차집합. 여집합과 차집합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또 알아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알아야 될 용어. 자, 첫 번째.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가장 큰 테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합에 제한을 둬야지만 뭔가를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일단 너무 많으면 집합을 직접적으로 다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생략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는 걸 먼저 설정을 합니다. 대부분 문제에서.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집합에 대해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테두리, 그러니까 이 집합은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 그 틀을 정하는 거야. 그걸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우리는 U라고 씁니다. U라고 씁니다. 됐어요? 전체 집합은 그래서 가장 큰 테두리 U 이렇게 씁니다. U로. 대문자 U. 자, 그럼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여집합이라는 건 우리 이 여라는 거는 그거 생각하면 돼요.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용어를 좀 배우면은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그거 배웠어요. 경우의 수를 배웠잖아. 그러면 사건이라는 걸 배웠죠. 그치? 그 사건이 뭐였어? 어떤 사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거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배웠어. 여사건이라는 걸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여사건.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을 우린 여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면 A라고 하면은 A의 여사건은 홀수가 나오는 사건인 거야. 그래서 이걸 언제 배우냐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전체에서 A가 아닌 사건을 빼는 거잖아. 그쵸? 그때 이제 A를 우리가 그거를 A의 여사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집합에서 똑같아요. 여집합이라는 거 A 집합이 아닌 걸 말하는 거야. A의 여집합이다. A가 아닌 거. B의 여집합이다. B가 아닌 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틀을 정하는 이유가 자 전체 집합 안에 A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맞죠? 맞죠? 그러면은 A가 아닌 거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체 집합이 없으면 A가 아니다라고 하면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전부 다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큰 테두리를 정하는 겁니다. 가장 큰 테두리. 그래서 전체 집합 안에 A가 들어있고 이 A가 아닌 집합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A 여집합. 그럼 여집합은 어떻게 쓰냐? 기호로 A의 요거 C제곱처럼 쓰는 거야. A의 C제곱처럼 표현을 해서 써주면 되고 자 A의 여집합을 이렇게 기호로 써주고 그럼 A의 여집합은 일단은 전체 집합 요 안에는 들어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집합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됐죠? 대신 그리고 동시에 A에는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A가 아닌 건데 A에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집합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차집합은 얘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요. A에서 B를 뺀 겁니다. A에서 B를 뺀 거야. 그럼 이제 뭘 빼냐면 어떻게 빼냐면 우리가 숫자 더하기 빼듯이 빼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어떤 빼기냐? 그냥 A에서 B를 뺀다고 하잖아. 그러면 A에 있는 원소들 중에 B의 원소들도 있을 거 아니야. B랑 겹치는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B랑 겹치는 원소들을 다 빼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5 이렇게 돼. 근데 B가 3, 6, 9 이렇게 돼. 그러면 A에서 B를 뺀다는 뜻은 A에 있는 집합에서 얘들은 원소가 누구야? 얘 3 하나죠. 그쵸? 얘만 딱 빼는 거야. 얘만 딱 빼는 거야. 그럼 남는 거 뭐야? 1, 2, 4, 5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더하기 빼기 하듯이 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너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합에서는 이 차집합은 연산이 아닙니다. 무조건 집합에서는 연산은 요 둘, 합집합과 교집합만 우리는 연산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집합과 교집합만 연산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연산을 이용해서 뭔가를 풀어야 될 때는 다 합집합, 교집합으로 바꾸셔야 돼요. 다 바꿔줘야 돼. 자, 그럼 집합의 연산의 성질 중에 또 다른 거. 얘네들도 똑같아요. 외우지는 마세요. 이거 안 그래도 아까도 보면 외울 거 많은데 여기까지 외우면 1번 A랑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A 합집합, A 여집합은 A 요거고 A 여집합은 요거 바깥이니까 다 합치면 어떻게 돼?
그냥 전체 집합이 되죠? 그쵸?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 자, A랑 A가 아닌 거랑 교집합은? 자, A랑 A가 아닌 건데, 둘이 같은 게 있을까? 없죠? 없죠? 네. 공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 집합이 아닌 거. 전체 다가 아니면 없는 거야.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면 전체 다인 거죠.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A가 아닌 거에 아닌 거는 다시 A입니다. 됐어요? A가 아닌 것에 아닌 거는 다시 A고요. A의 여집합은 우리가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와 같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전체 집합 여기가 A 전체 여기 전체 다 있는 전체 집합에서 요 A의 범위를 싹 빼주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좋다. 다음. 자, 요거 중요해요, 요거. 요게 진짜 중요해요. 요거를 꼭 알고서 해야 돼. 요걸 이렇게 해서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요 A 빼기 B를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연산이라는 걸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A에서 B를 빼는 건 연산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교집합과 합집합의 형태로 바꿔야 된다고. 맞아요? 그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게 얘입니다. 이 차집합을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차집합으로 뭔가 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줄 아셔야 돼요. 교집합의 형태. 이해됐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말해주냐면 앞에 집합에서 뒤에 집합을 빼면 앞에 집합, 교집합, 뒤에 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빼기 A 교집합 B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 집합, 교집합, 뒤에 집합이 A 교집합 B죠? 그치? 이거의 여집합. 됐어요? 됐어요? 요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요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이거. 이거 아마 제일 많이 쓸 거야. 여기는 그렇게 많이 써먹진 않아요. 여기는 그렇게 많이 써먹진 않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증명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체 집합이고 A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A, B가 이렇게 있어. 그럼 A에서 B를 뺀 거는 사실 여기죠. 그치? A에서 B를 뺀 거. 근데 내가 A에서 B를 빼나 아니면 여기가 뭐야? A 교집합 B잖아요. 맞지?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나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걸 빼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둘은 같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A 합집합 B에서 B만 싹 빼내는 거야, 이렇게. B만 싹 빼내는 거야, 여기만. 그쵸? 그럼 이렇게 사과 파먹은 거 같이 그림이 나오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한번 문제를 보면서. 자, 1번. 자, 세집합 A, B, 자, 이거 다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볼 때는. 정수니까 5, 6, 7, 8. 그리고 C는 뭐냐.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되나요? 맞죠? 맞죠? 그러면 항상 집합도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비합집합 C,
비합집합 C는 B랑 합한 거 다 써줘라. B랑 합친 거 다 써줘라. 비합집합 C는 그럼 B에 있는 원소 다 쓰고 C에 있는 원소 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12 이렇게 되네. 맞죠? 그리고 A의 교집합 A가 뭐야? 3, 5, 7. 그럼 공통으로 있는 거 3 있고 5 있고 7 있고 그쵸? 그래서 얘는 3, 5, 7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구하려면은 굉장히 귀찮아지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문제 풀 때도 또 각각 따로 구해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풀 때 이렇게 풀어주시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냐? 벤 다이어그램을 꼭 그려주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전체 집합은 전체 집합은 없네요. 여기에는 전체 집합 없으니까 전체 집합을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A, B, C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은 B에 들은 거를 써보면은 5, 6, 7, 8인데 6이 C랑 같이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 6이고 5, 7은 A도 있고 5, 7, 5, 7 그리고 8은 B만 있고 그 다음 A에 3 있고 C에도 3 있고 그럼 A는 끝났고 C에 들은 거 A, B, C가 다 같이 갖고 있는 거는 있나? 6 없고 없네. 그러면 C에 들은 나머지는 6, 8, 6, 3 빼고 1, 2, 4, 12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A 교집합 B를 먼저 찾아. A 교집합 B 여기 그리고 C를 합치래. 그러면 C 요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난 뭐 하면 되냐면 파란색과 초록색이 모두 다 칠해진 숫자들을 다 써주시면 돼요. 합치는 거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 찾으면 1, 2, 3, 4, 5, 6, 7, 12 8 빼고 다 1, 2, 3, 4, 5, 6, 7, 12 이런 식으로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나오면은 앞으로는 좀 이런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구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됐죠? 물론 그냥 구하셔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긴 한데. 자, 다음. 자, 다음 중 A, B가 서로소인 것은 원소를 써보시면 돼요. 직접. 1번 A는 1만 있는 겁니다. 성립하는 원소는 1밖에 없죠. B는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1. 그쵸? 그쵸? 그럼 공통인 거 있어 없어? 있어요. 공통인 게 있어. 그래서 서로소가 아닙니다. 2번 A는 4랑 마이너스 4 두 개네. 그리고 B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모든 수야. 이거 내가 가끔 시켜보니까 B 이렇게 쓰는 애들 있더라고. B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간다. 마이너스 4가 안 되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간다고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x에 대한 정의가 따로 없잖아. 그치?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얘를 정수로 정하시면 안 돼요. x가 정수라는 조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수로 챙기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에는 마이너스 2분의 9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수도 있고 마이너스 7.5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쓸 때 b에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알았지? 이거 쓰지 마세요. 요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이런 실수 많이 해가지고 좀 안 썼으면 좋겠어. 잠깐만. 끄고 하자. 씨. 자, 다음. 이러니까 좀 괜찮아지네. 자, x는 음이 아닌 정수. A집합 어떻게 써? 한번. A집합.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 그러면은 1. 이렇게 쓰는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 음이 아닌 정수의 시작은 0입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마찬가지. 음이 아닌 정수라 그러면 자연수라고 생각하는데 0 포함입니다. 0 포함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B는 자연수. B는 자연수. 자연수 뭐야? 1, 2, 3 쭉 가는 거. 그럼 공통인 게 너무 많죠? 그쵸? 공통이 너무 많죠? 그럼 서로서가 아닙니다. 아, 이거 얘기하다 말았구나. 우리. B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수들이니까 얘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서로서가 맞네. 얘 서로서가 맞죠? 그쵸? 자, 그 다음. 얘는 서로서 아니고. 그래서. 자, 그 다음. n이 자연수일 때 a를 쓸 수 있는 거, 4번에 a 쓸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a는 1부터 넣으면 2, 4, 6, 8, 쭉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짝수죠, 쉽게 말하면. 그쵸? b는 1 넣으면은 4, 2 넣으면은 7, 10, 이렇게 가는 집합이야. 일단은 딱 시작했을 때부터 짝수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짝수가 보이죠? 그럼 얘랑 겹치는 게 반드시 생기겠죠? 그죠? 얘도 그래서 서로서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원소나열법 하는데요. 3의 양의 배수와 8의 양의 배수는 공통인 배수가 있다, 없다? 있죠, 반드시. 그쵸? 공통인 배수 24의 배수죠, 결국은. 그쵸? 24의 배수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얘도 서로서가 아니다. 됐어요? 다음. 여기는 요거 칠판 줄여서 해도 힘드시죠? 자, 다음 거는 이제 요게 진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너무 편한 친구긴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전체 집합 그려놓고 그러면 여기는 12하의 자연수, 얘는 12하의 자연수 짝수만 쓰면은 2, 4, 6, 8, 10, 12. 그쵸? 그리고 B는 3의 배수. 3, 6, 9, 12. 그럼 내가 여기다 그려, 이렇게. A, B. 공통으로 있는 게 3. 아니다. 미쳤나봐. 6, 12. 그럼 여기 6하고 12. 그 다음 2, 4, 8, 10. 그리고 3, 9.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쵸? 그리고 남는 거. 이제 여기 없는 거. 12 이하의 자연수 중에 없는 거.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각각이 어느 범위에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A, B를 합친 게 아닌 거. A, B를 합친 건 여기죠? 그치? 그럼 그게 아닌 거니까 뭐야? 1호, 7, 11. 1호, 7, 11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A 교집합 B가 아닌 거. A 교집합 B가 어디야? 여기야. 맞아요?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 다 쓰는 얘기죠? 초록색 빼고 다 쓰는 얘기지? 그래서 초록색 빼고 다 쓰면 뭐야? 2, 1 빼고 1부터 1, 2, 3, 4, 5, 6은 빠져있고 7, 8, 9, 10, 11까지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그 다음 A 여집합 B. 자, 요것도 사실 얘를 좀 바꿔놓고 보시는 게 좋긴 해요. A 여집합 빼기 B잖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바꾸세요. 타집합 아까 선생님 연산으로 바꾸면 교집합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A 여집합 앞에 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A가 아닌 것과 B가 아닌 것을 빼는 거야. 공통인 걸 찾는 거야. 무슨 말이냐? A가 아닌 거. 자, A가 아닌 거부터 체크를 해보면 요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죠? 그 다음 B가 아닌 거는 요렇게 되면서 여기 구간이 B가 아닌 거야. 맞아요?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이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이 어디야? 여기야. 여기 바깥에만. 맞아요? 바깥에만 우리가 A가 B가 공통으로 들어간 범위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뭐야? 이걸 누르면 정확히 가는구나. 화면이 너무 큰데요? 음.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여기 바깥에 있는 1, 5, 7, 11 이거죠? 그쵸?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값들만 찾으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1, 5, 7, 11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그 다음 B의 여집합 빼기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빼기 A의 여집합. 이거. 잠깐만. 이게 아니었는데? 이거 원까지 사라졌네? 이렇게지? 됐죠? 자, B의 여집합. 그럼 B의 여집합을 먼저 찾으면은, 이거, B 앞에 거에 교집합, B의 거에 여집합이니까, B 여집합, 교집합의 A, 이거죠? 맞아? 그래서 선생님 쉽게 찾는 방법을 어떻게 가냐면 보통 이런 거는 이제 교집합으로 찾는 것보다 이럴 때는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게 돼요. 근데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이니까 얘는 결국 A 빼기 B랑 같은 거거든,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해야지 가장 편하게 구할 수 있을지. 됐어요? 물론 요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뒤에 가서 할 거야. 뒤에 가서. 근데 교환 법칙을 알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거야. 됐죠? 됐죠? 다음.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집합을 연산하래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라는 거야. 자, A. 그 다음 B가 이렇게 있어. B. 그럼 A에다가는 A 교집합 B가 2, 5래요. 2, 5. B에는 1, 2, 4, 5. 1, 2, 4, 5. 이렇게 됐죠? 됐어요? 됐죠? 그리고서 A랑 B랑 합친 게 뭐래? 1, 2, 3, 4, 5, 6, 7. 1, 2, 3, 4, 5, 6, 7. 그러면은 남는 건 어디? 이제 우리가 빈자리가 어디야? 여기밖에 없죠? 남는 건 이제 여기다 다 쳐주시면 돼요. 1, 2, 3, 4, 5, 6, 7.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A3에 집합 A는 A에 있는 거 다 쓰면 되네. 2, 3, 5, 6, 7.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순서는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의 답지들은 순서대로 써놨기 때문에 보기에서 똑같은 걸 찾으려면 순서대로 쓰시는 게 좋다. 됐어요? 이렇게. 다음. 자, 미지수를 구하는 건데 A 교집합 B가 2랑 5래요. 그럼 A에 2랑 5가 들어있어야 되고 B에도 2랑 5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A에 2는 이미 있어. 근데 뭐가 없어? 5가 안 보이죠? 그러면 네가 5 해라. 맞죠? 바꿀 수 있는 게 A밖에 없잖아. 네가 5 해라. A제곱 플러스 4가 5다. 그럼 A제곱은 1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쵸? 그럼 이제 첫 번째 A가 1일 때부터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A 집합은 2, 3, 5 된 거고 B 집합은 1 넣으면은 2, 4, 5. 우리가 원하는 대로 2랑 5가 공통으로 있는 거 맞죠? 맞네. 그래서 A 1 되네. 혹시 모르니까 마이너스를 사실 이 문제는 A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마이너스 1은 안 되겠지만 A도 마이너스 1도 해봐라. 마이너스 1. 그럼 A는 2, 3, 5. B는 마이너스 1 넣으면 0, 4,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둘이 공통인 게 있다 없다? 아예 없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 된다. 됐나요? 네. 그 다음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 항상 옳은 거. 자, 전체 집합 안에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거는 가장 기본 형태의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 이렇게 하고 B 이게 가장 베이스로 그리시는 걸 제일 추천을 드려요. A, B가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보면 네 없을 수도 있어요 교집합이. 그러면 떨어뜨려서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상태로 두고 문제를 비교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왜? 문제 조건에 A, B가 어떻다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만약에 공집합이면 여기에다 아무것도 안 쓰면 되는 거야. 맞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해라. 이게 가장 기본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자 일단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뭐랑 같아? 공집합이죠? 맞죠? 그럼 이거는 그냥 A가 공집합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애초에. 그치? 아무것도 없는데 A가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포함 돼? 맞잖아? 자, 그 다음, A랑 B랑 합한 거는, 자, A랑 B랑 합친 거는 여기입니다. 자, A랑 B랑 합친 거는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요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A가 더 크다는 소리죠. 근데 A는 잘 보시면은 어디야? 여기죠? A가 더 커, 빨간색이 더 커? 빨간색이 더 크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파란색이 더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빨간색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그 다음 A교집합 B는 A교집합 B는 A교집합 B는 여기야. 그리고 B는 여기야. 파란색이 빨간색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쵸? 맞네. 이런 식으로. 다음 이거를 좀 크기를 줄여야겠다. 얘만 줄일 수 있구나. 자, 다음 전체 집합과 B가 아닌 것의 공통. 자, 아까 그랬어요.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의 교집합은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의 교집합은 그냥 그 집합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왜냐면 전체 집합 안에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둘의 공통인 거는 얘입니다. 무조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요. 얘가 나와야 돼요. 맞죠? 맞죠? 그래서 그냥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그냥 B의 여집합이랑 같다. 그럼 자, B의 여집합이랑 B랑 같아요? B랑 B가 아닌 거랑 같아? 틀리죠? 네, 틀립니다. 그 다음 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요거야. 그리고 전체 집합은 요거야. 아무리 봐도 파란색이 더 크죠? 압도적으로 크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A, B 합집합 B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얘도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3번만. 자, 이번에는 A, B에 대하여 B가 A에 포함됐대. 그러면 이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조금 다르게 그리는 겁니다. 아이고. 전체 집합에 A를 이렇게 그리고 그 B를 요 안에다 그리는 거야. 이제 이게 아까랑 다른 점은 얘가 안에 들어있다, B가 A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 맞지? 그래서 그리는 방식이 달라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걸 꼭 봐야 돼. 그리기 전에. 그럼 봐. 얘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문제 보고 하나씩 구워가시면 돼요.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여기네. A랑 B랑 공통인 데가 여기네. 그럼 얘 B랑 어때? 같죠? 그쵸? 그냥 A랑 B랑 공통인 데가 찾았는데 그냥 B가 됐네요. 그래서 B. 맞고요. 항상 옳은 거? 얘인데? 그냥 끝이야? 자, 나머지 찾아봅시다. 나머지 찾아봅시다. 자, A 합집합 B. A 합집합 B. A랑 B랑 합치면은 그냥 A예요. 그쵸? A랑 B랑 합친 거는 얘는 그냥 A입니다. 그럼 A랑 B랑 같다? 다르죠? A가 더 크죠? 그쵸?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긴 한데. 자, 그 다음. 저것만 지울 방법이 없나? 그 다음. 자, A 빼기 B. A에서 B를 싹 빼내야 돼, 이렇게. 그럼 남는 데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맞죠?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
모르죠? 그치?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없다고는 말 못해요. 그래서 얘 틀렸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A가 아닌 거랑 B랑 합쳐라. 자, A가 아닌 거는 여기야. 여기야. 그쵸? 그리고 B는 여기야. 그냥 합친 거니까 그냥 둘 다 각자 표현해주면 돼요. 겹치는 게 없잖아. 그치? 그게 전체 집합이랑 같나요? 그럼 전체 집합은 여기 다 색칠돼야 되잖아요. 근데 색칠 안 된 부분이 있어, 없어? 있죠? 맞아요? 여기가 색칠이 안 돼 있죠? 여기가? 그래서 전체 집합이랑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얘가 맞게 하려면 전체 집합이 되려면 여기 외부 부분이 공집합이면 돼요. 그럼 전체 집합이랑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을 이제 찾아가는 거야. 얘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공집합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 다음. 자, 요 5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5번은 외워두시면 쓸 데가 많은데 B의 여집합이랑 A의 여집합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의 영역이 크냐, A의 여집합의 영역이 크냐 이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A와 B의 관계가 있을 거야, 맞죠? 그쵸?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거야. 만약에 A가 B에 들어있으면, A가 B에 들어있으면, 이거이면, 반드시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A의 영역이 B의 영역보다 작으면, 반대로 B가 아닌 것의 영역이 A가 아닌 것의 영역보다 작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5번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가 B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A가 B에 들어있어? B가 A에 들어있죠? 맞죠? B가 A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히 맞게 쓰려면은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들어있어야 맞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자리가 바뀌면서 여집합을 서로 포함하게끔 바뀝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다. 요거. 다음 거 볼까요? 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혹시 이런 거 기억나? X는 B의 부분집합이며 A를 반드시 포함한 B의 부분집합. 이거 기억나지? 우리 아마 마지막 문제인가 했을 텐데. 그쵸? 그래서 두 문제가 같은 거다. 라고도 얘기했었고, 왜 같은지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던 게 있었을 거예요. 자, 요거 그 친구들과 사실 같은 문제입니다. 잘 봐. A 교집합 X는 X래요. 여기서 핵심인 건 요거를 해석해내는 거거든. 요 두 개를. 자, 두 집합의 했는데, 교집합을 했는데, 동그라미가 나왔잖아. 됐어요? 교집합을 했는데, 동그라미가 나왔으면, 이 동그라미라는 애는 반드시 세모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됐어요? 반드시 세모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둘의 공통 범위를 찾았는데 한 친구가 그대로 튀어나왔어. 맞죠? 그러면 그 친구가 작은 애. 그래서 반대로 동그라미와 세모를 합쳤는데 동그라미가 나왔으면 반대로 이번에는 세모가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왜? 합친 거를 찾았을 때 나온 애가 제일 크니까 걔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요거랑 요 두 개. 동그라미 세모로 해서 좀 이상한가? 별과 세모로 할까? 그래도 동그라미는 뭔가 별과 세모로 할게요.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나타내 준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이제 또 그때 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A랑 X의 교집합이 X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더 작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X는 A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맞아? 그리고 A 빼기 B랑 X랑 합쳤는데 X가 나왔대. 그럼 X가 더 큰 거죠. 더 큰 거죠. 그래서 얘 A 빼기 B는 X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했던 문제를 우리가 표현법을 바꿔서 이제 다시 준 겁니다. 교집합과 합집합의 표현으로.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 빼기 B만 찾으면 돼. A 빼기 B는 D2만 딱 빼는 거니까 D 빼니까 A, B, C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X는 반드시 A, B, C를 포함한 A의 부분집합. 이라고 할 수 있죠. 됐어요? 됐어요? 다시 X는 A 빼기 B가 ABC니까 ABC를 반드시 포함한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그러면 ABC를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은 요거 없어지고 요걸로 2의 제곱만큼 개수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4개.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말로 한 것과 기호로 준 거, 그리고 오늘 새로운 기호로 준 거, 이 세 개가 다 같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자, 이번에 그 집합의 연산 법칙, 아까 문제 풀면서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집합의 연산 법칙 중에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많이 들어보던 말들이죠? 다 들어보던 말들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교환 법칙 A와 B의 합집합, 교집합은 서로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그쵸? 자, 결합 법칙은 마찬가지로 자,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결합 법칙은 같은 연산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우리 더하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때 결합 법칙을 했지 A 곱하기 B랑 C를 더했을 때 결합 법칙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합집합과 합집합끼리 교집합끼리 있을 때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분배법칙은 반대로 분배법칙은 곱하기랑 더하기 섞여 있어야 분배법칙을 했었죠 우리가. 그쵸? 3 곱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이때 분배법칙을 했던 거야. 맞죠? 맞죠? 그래서 집합도 마찬가지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어야지 분배법칙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분배하면은 A 교집합 B, A 교집합 C, 그리고 가운데 요 합집합 그대로 들어가고. 됐죠? 됐죠? 그다음 얘는 숫자랑 다르게 숫자는 사실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진 않죠. 그렇죠? 이런 분배 법칙 하시는 분 없죠? 이런 이상한 분배 법칙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집합에서는 둘이 바뀌어도 분배 법칙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반대로 너희가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말하자면 분배 법칙은 이걸 분배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A 교집합 A 교집합이면 A 교집합 남는 거 그대로 다 쓰는 거 묶는 거 있죠? 묶는 거 있죠? 묶는 거. 묶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되죠? 이해되죠? 묶는 것까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자, 그리고 나면은 자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라 그래서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연산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연산 법칙 중에 하나인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드모르간의 법칙은 일단은 합한 게 아닌 거를 찾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집합을 합한 거 또는 두 집합의 공통이 아닌 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우리 지수 법칙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2 곱하기 3에 m제곱 하면은 2의 m제곱, 3의 m제곱. 맞아? 이 지수를 각각 넣어주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집합은 조금 달라요. 뭐?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대신 꼭 바꿔주셔야 돼요. 됐어요?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3개짜리로도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기도 합니다. 3개짜리로. 먼저 가로를 쳐서 얘네들이 먼저 드모르간의 법칙 하고 또 얘네들이 드모르간의 법칙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거 증명은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직접 증명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자체를 꼭 이거는 오늘 끝나더라도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둘 다. 수학에서 이렇게 이름 붙은 아이들은 진짜 중요하게 외우셔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너희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 드모르간의 법칙도 정말 중요한 친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한다. 반드시.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좀 옆에다 써놓을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은 A 합집합, B는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요거 다음 바로 문제로 나오네요. 문제로 넘어가네. 자, 문제를 보시면 연산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하여라. 자, 연산법칙을 이용하라는 건 결국 합집합과 교집합의 형태를 만들라는 얘기야. 그래서 잘 봐.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1번 보시면은 A
이씨 또 자동차 상태에서 잠깐만. 얘야? 정신 좀 차려주면 안 될까? 야, 옆에다 풀자. 야, 아니네. 아이 자체가 멈췄는데? 무슨 일이지? 이씨, 잠깐. 생각하니까 되네. 자, 자동저장을 이거 꺼놔야 돼. 꺼놔야겠다. 자, 1번 봐봐. 봐, 이거 차집합은 연산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A 빼기 B. 여기서, 아까 했던 게 A 빼기 B.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에 여집합. 이거였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잘 봐. A 교집합,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됐어요? 그리고 나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그대로 놔두고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B죠? 그쵸? 그래서 얘를 분배 법칙을 써서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됐어요? 그리고 나면은 A랑 A 교집합은 A 여집합은 교집합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공집합이야. 그럼 공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랑 합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A 교집합 B 이렇게만 나오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간단하게 바꾼 게 A랑 B의 교집합이구나. 됐죠? 됐죠? 자, 2번. 2번은 A 여집합 합집합 B 빼기 A니까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럼 또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어차피 가로 친 거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이 가로 없어도 되잖아. 그래서 가로 없애줘도 돼요. 됐어요? 그리고 나면은 자 순서 바꿔서 얘랑 합집합 해볼게요. 얘네 둘이 합집합 A랑 A 여집합 합집합하면 뭐야? 전체 다 아니야? 맞죠?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결국 그냥 전체 집합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3번. 자, 3번이 가장 길 것 같은데. 자, B 빼기 A 합집합 B 빼기 A의 여집합.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을 바꾸면 B 빼기 일단은 가로 안에 먼저 합시다. 얘까지 바로 하지 말고 가로 안에만 먼저 해결을 해보면 가로 안에만 해결을 해보면 자 이것만 해결해보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 이렇게죠? 맞아요?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교집합 묶을 수 있어요. 비교집합 A의 여집합과 합집합 A. 근데 A의 여집합과 A를 합치면 뭐야? 전체 집합. 그러면 B랑 전체 집합이랑 공통인 거는 B가 더 작은 거니까 B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 안에 걸 바꾼 게 B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B 빼기 B인 거야. 맞아? 그럼 B에서 B를 전체 다 빼버리면 남는 게 있을까? 없죠?
그러면 공집합.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산법칙은 지금 한 것처럼 교집합, 합집합 형태로 무조건 바꿔주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야. 아마 이거 좀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많이 하거든. 많이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그것만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크게 어렵진 않다. 그러면 다음. 자, 집합의 연산법칙과 포함관계. 자, 요걸 보고 얘를 간단하게 먼저 바꾸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를 비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거는 얘를 간단하게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됐죠? 그럼 간단하게 바꿔볼까요? 자, 얘는 이미 전개가 되니까 얘부터 안에 있는 걸 바꿔보시면 돼요. 안에 있는 거. 그러면 B의 합집, B 어집합의 합집합이 포함된 거잖아, 같이. 그럼 묶을 수 있죠? 그쵸? 반대로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는 거는 A 여집합, 교집합 A랑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묶어준 거야. 맞아? 그러면 A랑 A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공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맞죠? 그랬을 때 그러면 얘네 둘이 합치면 결국 B의 여집합이 되네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요거 교집합 A니까 B의 여집합 교집합 A인데 얘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A 빼기 B라고 쓸 수 있네. 맞아요? 이게 공집합이란 뜻이죠? 맞지? 그 얘기는 뭐야? A에서 B를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 B, A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야지만 A에서 B를 딱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형태가 그려지죠. 맞죠? 그러면 이 그림에 어울리는 값, 옳은 것을 찾는 거야. 1번 A가 B에 들어있다? 맞네? 씨, 왜 이렇게 바로 나오지? 자, 2번 A랑 B랑 같다? 모르죠? 같을 수도 있는데 A가 더 작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얘 모르는 거야. 자, A랑 B랑 공통인 건 여기네요. 맞죠? 그 다음 A랑 B랑 합친 거는 그냥 B죠? 얘네 둘이 합친 건 그냥 B입니다. B. 그쵸? 그래서 그게 전체 접합인지 아닌지 몰라? 몰라요. B가 전체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쵸? 그래서 5번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됐죠? 됐죠? 자, 다음 대칭차집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칭차집합은 이 말을 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은 이게 그림이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여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기는 A에서 B를 뺀 거고요. 여기는 뭐야? B에서 A를 뺀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붙은 게 대칭차집합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칭차집합의 모양은 A에서 B를 뺀 것과 B에서 A를 뺀 것을 합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 요거 그냥 요렇게 바꿔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냥 요 대칭차집합은 애초에 문제 자체에서 대칭차집합이라는 말로 문제를 주지 않아 절대로. 왜냐면 대칭차집합이라는 말이 교육과정에 보이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줍니다. 자, A 세모 B는 너 이렇게 연산해 라는 의미야.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세모 앞에 있는 거는 여기 A 자리에 다 집어넣고요. 세모 뒤에 있는 건 B 자리에 다 바꿔서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1번 보시면 여기 얘 A 자리에 그대로 A 넣어. A 빼기 A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빼기 A 이거죠? 그쵸? B 자리에다가는 A 여집합 넣고 A 자리에는 A 자리에는 그냥 A를 넣는 거야 그대로.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돼. A 빼기 A 여집합은 A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앞에 거는 뭐야? 그냥 A고요. 뒤에 거는 A 여집합이니까 둘이 합치면 뭐가 돼? 전체 집합.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는 거야. 이해됐죠? 아무리 봐도 암담하지? 할 게 너무 많지? 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연산을 해놓은 거를 한 번 더 여기서 먼저 써놓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써놓고 대입해서도 좋아요. 그래서 이번엔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얘는 A 자리에 얘는 B 자리에 B 대신 그러면 A의 전체 집합 교집합 공집합의 여집합 합집합 전체 집 아니다 공집합의 교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전체 집합과 공집합이 아닌 거는 얘는 전체 집합이죠 얘가 그쵸? 그리고 전체 집합이 아닌 건 공집합이고 맞죠? 그러면 둘이 고집합하면은 전체 집합이고 둘이 교집합하면 공집합이고 그럼 둘이 합하면 그냥 전체 다죠 그쵸?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다 찾아야겠네 자 3번 자 A에다 집어넣으면 A 교집합 공집합의 여집합 합집합 B가 이제 공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그러면 A랑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얘가 전체 집합이니까 A랑 전체 집합의 공통은 A죠 A 그리고 공집합과 A가 없는 거 아닌 것의 공통은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없죠 그쵸? 그래서 둘이 합치면 A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4번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A의 여집합 이거니까 얘네들은 공집합 얘네들도 공집합 그럼 공집합끼리 합치면 그냥 공집합 맞아요? 이렇게 자 5번 다섯 번째 자 A 교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 합집합 전체 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그러면 얘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과 A 교집합 없습니다 공집합 합집합 전체 집합과 A 여집합은 A 여집합 그럼 얘가 뭐가 돼? A의 여집합 되죠? 그쵸? 근데 5번은 A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얘는 맞게 하려면 A의 여집합으로 바뀌어야 된다. 됐어요? 됐어요? 어떻게 돼야 옳은지까지도 좀 알아내시면 좋아요. 자, 다음. 자, 이거를 여기 중간, 이게 빠졌네. 책에 보시면,
배수의 집합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양의 배수 집합을 AK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K 값의 배수들을 쓰라는 얘기야.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배수의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2의 배수, 3의 배수 합치면 그냥 다 쓰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2, 3, 4, 6, 그 다음 8, 9, 3의 배수들, 2의 배수들 쭉 쓰는 거죠. 그치? 그리고 4의 배수랑 공통인 걸 찾으래. 4의 배수. 4, 8, 16, 12. 12 쭉 가는 거야. 자, 공통인 거 찾으면 4, 8, 여기 2랑 3의 배수에 12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4의 배수 다 들어가지 않아? 맞죠? 맞죠? 네. 그냥 4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됐죠? 됐죠? 이게 배수 집합입니다. 배수 집합.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다음. 자, 6의 배수랑 12의 배수를 합치래. 자, 얘네들이 6의 배수랑 12의 배수 합치면 뭐야? 결국 6의 배수 아니야? 10의 배수는 6의 배수 안에 다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얘 그냥 A6입니다. 교집합. 9의 배수랑 18의 배수도 또 합치면은 그냥 9의 배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공통인 건 몇의 배수? 18의 배수죠. 그쵸? 그쵸? 그래서 A18 독한 거 아닙니다.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는 이제 원소의 개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걸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볼 건데, 자, 어떻게 구하냐? 잘 봐. 봐봐. 이런, 씨.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쓰냐? 자, 이거야. A랑 B랑 합한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랑 B의 개수를 더하래. 더하고, 교집합의 개수를 하나 빼야 된대.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A, B, 됐죠? 그럼 여기에 어떤 A개의 원소가 있어요. 여기에는 B의 개수라는 원소의 개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C의 개수의 원소가 있어요. 맞아? 그럼 나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찾고 싶잖아요. 맞죠?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써?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N A 합집합 B입니다. 맞나요? 그쵸? 개수를 다 합치 중복된 걸 쓰진 않았잖아. B에 중복된 걸 쓰진 않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이렇게 돼. 근데 NA는 뭐야? A의 원소의 개수는 A 더하기 B야. MB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는 B 더하기 C야. 맞죠? 그럼 난 얘네 둘을 더해. 그럼 A 더하기 2B 더하기 C잖아. 그럼 뭐를 빼야 돼? B를 한번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B가 교집합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근데
요 세 개짜리도 이제 간혹 나오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세 개짜리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해요. 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하는 거야.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에서 개수는 내가 일단은 A랑 B랑 C를 다 더해. 다 더해. 그럼 봐봐. A, B, C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를 다 한 번씩 더했는데 잘 봐. 여기 몇 번 더해졌어? 두 번 더해졌죠? 여기 두 번 더해졌죠? 여기 두 번 더해졌죠? 여기는 세 번 더해졌죠? 그러면 내가 A 교집합 B를 한 번 빼는 거야. 그럼 요걸 한 번 뺐어. 맞지? 그럼 요걸 빼면서 얘도 한 번 뺀 거야. 맞아? 한 번 더해졌는데 한 번 뺐고 얘는 두 번 더해졌는데 한 번 뺐어. 그럼 얘는 한 번 남았고 얘는 한 번 줄어들어서 두 번 남았고 그리고 N A 교집합 C를 한 번 더 빼면서 여기 두 번인 건데 한 번 남았고 여기는 세 번에서 두 번 남았는데 또 한 번 뺐으니까 한 번 남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N 비교집합 C를 빼. 그러면 여기 한 번 남았고 여기 한 번 남았는데 여기 빼면서 어떻게 돼? 없어졌죠. 맞아? 없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따로 세 개의 교집합을, 아이고,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더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세 번 더해져가지고 두 번만 빼야 되는데, 이 세 번을 빼면서 세 번이 다 빠져버린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한 번을 다시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서, 못 외운다 치더라도 얘는 반드시 외우긴 해야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A, B가 서로서면 교집합의 개수가 공집합이니까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뺄 게 없는 거니까 얘만 안 써, 따로 빼주시면 돼요. 그냥 0만 안 써주면 돼요. 됐죠? 그러면은, 자,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전체 집합에서 A만 빼면 나머지 전부 다가 A가 아닌 거겠죠? 그치? 그치? 그 다음, 이거 A 빼기 B는 A에서 아까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는 겁니다. 됐어요? 우리 아까 했던 거, 요거, B, A에서 교집합을 빼도 된다. 맞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빼도 된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활용도 많이 해요. 이런 거는 형님 봤을 때 이거는 그게 크게 많이 활용하진 않아. 빼기에 대한, 왜냐면은 애초에 문제를 낼 때 빼기에 대한 조건을 주는 경우가 없어, 거의.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문제 풀 때 이거 몰라도 내 생각에 못 푸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몰라도. 뭐 당연히 알아두면 언젠간 도움은 되겠죠? 될라나?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까요? 잘 봐.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거야. 첫 번째는 아까 공식대로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전체 집합이 60입니다. 그러면 A의 개수, B의 개수, A 교집합,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개수. 자, 얘는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N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합집합이 아닌 것의 개수. 그래서 얘를 공식화해서 하면은 자 N 전체 집합에서 N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가 몇이야? 45죠? 그쵸? 그러면 얘가 뭐냐면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가 아닌 걸 뺐어. 그럼 남는 게 뭐겠어? A 합집합 B인 거야. 이렇게 찾으라는 거야. 맞죠? 맞죠? 이렇게 찾으라는 거야. 그럼 합집합의 개수를 찾았어. 그러면 A 합집합 B는 45니까 얘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NA 플러스 NB 더한 다음에 내가 교집합을 한번 뺀다. 맞아요? 그럼 얘는 뭐냐? 37 더하기 40 빼기 NA 교집합 B니까 그러면 77에서 22를 빼야 되죠. 그럼 얘가 뭐야? 22야. 맞아요? 맞아요? 그쵸? 교집합이 22여야 되죠. 아니 30인가? 32지. 야 32.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면 N B에서 B 빼기 A는 N B에서 N 비교집합 A를 빼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40이니까 40에서 32를 빼라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잘 봐.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도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활용하냐면 자 전체 집합 이렇게 나타내주고요. 여기에 A, 여기에 P. 그럼 여기가 15개란 뜻이야. 요걸로 보면. 맞죠? 여기가 15개야. 이렇게. 맞죠? 그러면 요 A 합집합 B는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45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하면 교집합만 이렇게 똑같이 찾아주시면 돼요. 교집합만. 그래서 얘가, 선이 2개야? 그러면 A가 총 37개였는데 여기에 5개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8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요걸 찾아주시면 좋아요. 요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을 찾아주셔도 좋아요. 됐죠? 그러면 이제 내가 문제가 원하는 걸 싹 다 구할 수 있어. B에서 A를 빼려면, 여기 빼려면 요것만 남잖아. 그래서 8개.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벤 다이어그램 활용을 계속 잘 해주시면 좋아요. 됐죠? 됐죠? 얘도 마찬가지. 자, 다음 것도 마찬가지. 잘 봐.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보면은 내가 전체 집합 60명이래. 전체 집합 60명이래. 얘가 60명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영어를 마친 학생, 이거를 내가 집합 A라고 하고요. 수학을 마친 학생을 내가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둘 거야. A, B. 그럼 여기에 집합 안에는 마친 애들만 들어가야 되죠. 그럼 모두 틀린 학생은 5명이래. 그럼 여기에 5명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지? 맞지? 자, 그러면 N, A 합집합 B는 60명에서 5명 뺀 나머지니까 55명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합집합에 55니까 55는 A 35, 35 더하기 B 28 빼기 A와 B의 교집합을 빼는 거였어. 그쵸? 그쵸? 그래서 얘가 몇이냐? 63? 몇을 빼야 돼? 8 빼야 되죠? 그럼 8이 교집합의 인원이야. 됐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났어. 자, A가 원래 몇 명? 25명에서 8명 빼니까 27명. 여기에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20명 여기 들어가네. 그럼 이제 문제에서 필요한 거 다 찾아. 자, 영어와 수학 중 적어도 하나. 얘가 말하는 거. 영어를 맞추거나 수학을 맞춘 애들이 둘 중에서 하나를 확실하게 맞춘 애들 다 아무나죠. 여기 전체 아니야? 그쵸? 그래서 45명입니다. 다음.
영어와 수학을 둘 다 맞춘 학생. 영어도 맞추고 수학도 맞추고 어디야? 여기죠? 그치? 8명이다, 8명. 그리고 영어만 맞춘 학생. 영어만, 여기만. 여기야, 여기. 요 범위. 맞아요? 몇 명? 27명.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런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구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네. 자, 다음.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전체 집합이 30, A가 22, B가 17. 자,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집합의 최대값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A랑 B가 이렇게 있어. B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교집합이 지금 몇 개인지 몰라. 근데 A는 몇 개래? 22개. 22개, B는 17개. 맞죠? 그럼 합집합의 개수도 우리가 몰라. 맞아? 그러면 내가 교집합이 얘가 범위가 커지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점점 자, B랑 A랑 A가 더 많잖아. 그러면은 A가 B를 잡아먹는 건 가능해도 B가 A를 잡아먹는 건 가능해? 못해? 못하죠. B는 A를 잡아먹을 만큼 크지가 않잖아. 그래서 B가 A 안으로 들어가면은 교집합이 가장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요때가 가장 큰 교집합의 개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B의 개수를 전체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장 많은 교집합의 개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값은 B랑 같은 17입니다. 그 다음, 자, NA랑 NB랑, 자, 얘네들이 잘 봐. 어쨌든 전체 집합 안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야. 맞죠? 그러면 요 바깥에 인원수가 없으면은 교집합이 가장 적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랑 최대로 벌어지는 거야. 최대.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아예 벌어져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 얘가 22이고 얘가 17이야. 합쳤을 때 어때? 39개죠. 근데 39를 넘어갈 수 있어? 전체가 30개인데? 39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의 교집합은 몇 개가 존재해야 돼? 이런. 자꾸 잘못 눌러서 없어지네. 자, 여기에 얘네 둘의 최소한의 교집합은 몇 개가 돼야 돼? 둘이 합쳤을 때 30개가 돼야 되죠. 합집합을 했을 때. 그쵸? 그러면 봐봐. 22개에다가 17개를 더해. 그러면 39개거든? 여기서 9개를 딱 뺐을 때가 30개가 딱 되는 거잖아. 그럼 최소한 교집합이 9개는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최소값을 우리는 9라고 찾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구해주셔도 된다. 됐죠?